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삼성전자 주가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주요 지지 라인을 이탈한 거는 맞습니다. 이 라인을 밟아주고 특별한 악재가 없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리라고 예상은 했는데, 현재 아시겠지만 러시아 사태에 대한 그 시장의 압박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 러시아 사태는요, 위드 코로나라는 단어가 있듯이 위드 러시아라는 단어가 같이 계속 갈 것 같아요. 당분간은 러시아로 인한 변수나 돌발 악재가 생길 것이다. 그러나 이제 러시아를 지금 현재 많은 주요 국가에서 경제 제재를 하고 있죠. 여러분, 지금 금융 제재나 경제 제재는요, 굉장한 타격을 입힙니다. 기업에게 굉장한 타격을 입혀서 러시아 주가가 반토막이 났죠. 이 반토막이 의미하는 것이 말 그대로 기업들이 힘을 못 쓰고 부도가 날 수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질 거라는 걸 예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 거래 정지를 먹였고 현재 거래가 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현재 시대의 경제 제재는 굉장히 무섭죠. 여러 나라들이 경제 제재로 인해서 나라가 망하고 부도가 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특별히 어떤 상황에서 미국이 제재를 걸면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중국도 무역전쟁이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일방적으로 거의 때려 맞았죠. 그래서 1차 무역 합의를 미국이 유리한 쪽으로 합의에 이끌어냈습니다. 성공을 한 거죠. 과거에 일본 같은 경우도 미국한테 때려 맞아서 잃어버린 10년, 20년, 30년이 된 거고요. 그리고 알다시피 베네수엘라 역시도 미국한테 까불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미국이 군사력도 강력하지만 세계의 경제 규모 1위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가 경제 제재를 건다는 것은 굉장히 큰 타격과 충격을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 사태는 저의 생각으로는 그렇게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을 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거든요. 돈이 정말 중요합니다. 돈이 융통되고 다른 곳에서 러시아 채권을 사주고 그 채권을 바탕으로 무기와 공급과 지원을 계속적으로 군대에게 쏟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전쟁을 지속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다시피 재래식 전쟁을 하고 있죠. 재래식 전쟁은요, 장기전을 기본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장기전. 미국 같은 경우는 모든 걸 다 보고 있죠. 위성으로 보고 있고 드론으로 보고 있고 해서 정밀 타격에서 주요 군사 기지를 요격하고 주요 인물들을 암살하는데 아주 빠르게 행동을 합니다. 근데 러시아는 그런 기술이 없는 거죠. 그래서 재래식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전을 피할 수가 없는 거고, 장기전으로 가려면 당연히 비용과 보급이 매우 중요한데 거기에 대해서 끊어버린 겁니다. 전략적으로요. 그러니까 오래 갈 수가 없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유가가 그렇다고 해서 바로 조정으로 갈 것 같지는 않아요. 러시아 사태가 진정이 되면 유가가 조정을 갈 수는 있겠지만 이게 예전 가격으로 돌아가기는 좀 어렵겠다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위드 코로나 때문에 또다시 경제가 활성화되고 사람들이 항공편을 이용하고 적극적으로 교류를 하다 보면 또 기름을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유가로 인한 유가 리스크, 금리 인상, 이런 여러 가지 악재 요인들이 지금 겹쳐서 시장에 계속 충격을 주고 있는 게 맞습니다. 삼성전자 역시도 이제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공급에 차질이 생길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 때문에 이제 주가가 하락한 요인이 있는데요. 2014년도에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접수했을 때 이때도 삼성전자가 거기에 대한 문제를 반영을 했습니다. 공급의 문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이 있고 난 뒤에는 삼성전자가 이제 중국 쪽으로 거래처를 옮겼다,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의 상황은 좀 일시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함과 동시에, 그리고 차트를 볼 때도 정말 많은 조정 기간을 거쳐왔습니다. 주가라는 거 하염없이 떨어질 때도 있기도 하겠지만 삼성전자가 그렇다고 해서 기술력이 떨어지거나 시장 경쟁에서 뒤처지는 부분은 아직은 아니거든요. 지금은 순전히 러시아 사태로 인해서 심리가 꺾여가지고 이로 인한 매도 물량을 받아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유가가 폭등하고 있잖아요. 유가가 폭등하면 이건 기본적으로 소비자 물가에도 영향을 크게 주기 때문에, 아주 크게 주죠. 그래서 이 정치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럼 정치적이라는 것은 국민들의 항의와 시위가 있으면 진정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의 생각으로도요, 러시아 사태가 지금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오래 못 갈 것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좀 안정화가 되는 기사가 좀 차후에는 나올 것이다. 머지않은 시기에서요. 나올 것이다라고 본다고 하면 이 삼성전자나 여러 가지 주가들도 악영향을 미쳤던 요인들이 다시 회복하는 가격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참 어려운 시기지만 우리가 또 놓치지 말아야 될 건 최근에 수급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바이오주 수급도 올라왔었고, 그리고
해운 쪽에서도 수급이 있었고 그 외에도 전반적으로 원자재를 다루는 주식들의 상승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그러한 수혜를 받는 종목들의 대시세나 큰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데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큰 상승이 일어나잖아요. 어떤 섹터에서. 그럼 시장이 주목을 받게 돼요. 그럼 지금은 압박을 받고 있고 위기감이 조성이 되고 있지만 주목을 받게 되면 결국 주식이 원하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수익 아니겠어요? 주식은요. 경제와 함께 가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식은 수익을 내려고 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수혜받는 종목들의 큰 상승이 일어나면 주식이 주목을 받게 되고 수익을 주기 때문에 돈들이 몰려올 가능성이 있다. 그게 역설적인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놓치지 않고 시장을 보시면 지금처럼 안 좋은 상황 속에서 조금 더 심리를 안정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